서동구의 바이앤셀. 바이앤셀. 네, 바이앤셀이 어제부터 또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죠. 어제 어떠셨어요, 전문가님? 네, 상당히 긴장도 되고요. 네.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통화를 하다 보니까 더욱 책임감을 느끼면서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또 아픔을 달래줘야 되겠다. 그렇죠. 이러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시청자들이랑 이렇게 호흡해서 더 반갑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30년 동안 증권업계에 몸담아 온 서동구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죠. 여전히 여러분의 종목 상담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종목 상담 바로 참여해 주세요.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면 우리 서동구 파트너와 함께 직접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종목 솔루션 그리고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이때는 통신 비용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 서동구라고 파트너님 이름 적어서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밴드방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도 함께 보내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문자 또는 유튜브 댓글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종목의 이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솔루션을 내드리는데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댓글 그리고 문자 보내실 때는요. 고민의 내용도 조금 더 상세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우리 파트너님이 보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시작하고 이렇게 초반에 미리미리 접수를 해주셔야 저희 제작진이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또 서동구 파트너의 방송 내용을 코멘트, 종목별로 달아서 밴드에 올려드립니다. 서동구 파트너의 밴드방 들어오시는 법, 샵 3772번으로 문자하실 때 서동구 적어서 보내셔도 되고요. 지금 아래쪽에 QR코드 나가고 있죠. 이렇게 크게 띄워드릴 테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부터 함께하고 있는 서동구 파트너의 밴드방 입장법 그리고 오늘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바이앤셀 오늘도 시황부터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죠. 사실 어제 우리가 시장이 탄핵 국면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선방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파트너님. 오늘 장에서 아까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코스닥이 거의 4% 가까이 빠질 때는 좀 무섭더라고요. 사이드카에 이제 대응을 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 또 현재 구간에서는 바로 저가 매수가 받쳐줬어요. 어차피 이제 어제도 강조드렸지만은 당분간은 이 정치적 여러 가지 일정들이라 그럴까요? 어떤 그 불확실성이 계속 증폭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개인들의 투매가 어떤 면에서는 급격하게 출회가 됐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예. 이 시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4천억 정도의 모습을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1,100억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3,7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550억 이상, 그리고 또 기관들이 64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수 매도를 조금 반복하면서
어떤 면에서 관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 시장 쪽에서 이렇게 2,900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떤 거죠? 내일 민주당에서 저녁 7시에 본회의에서 탄핵안 여부를 상정하고 표결에 붙이겠다라고 했고 어저께 뉴스에만 해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서 우리는 탄핵안 표결에서 부결을 시키겠다, 동참 안 하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긴급히 소위 말하는 최고위원회의를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주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적하고 거기에 따라서 빠르게 직무를 집행정지시키겠다. 결국 언론에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일부는 탄핵안에 찬성하는 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냐. 결국 8명만 참여를 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바로 이런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시장이 순식간에 급락을 했는데 저는 이 흐름에서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뭐 어느 특정한 뭐 정파를 뭐 지지하고 뭐 옹호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탄핵에 대한 찬성률이 70%가 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러한 어떤 내부적인 과거 8년 전의 탄핵 트라우마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명하게 뭔가가 드러나고 있다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탄핵안이 가결이 되고 난다라면 빨리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정부를 수습하고 무엇인가 안정을 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들이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만약에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뭐 민주당에서는 같은 회기 내에 똑같이 제안을 할 수는 없지만 다시 임시회를 열어서 10일 이후에 또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전국에 걸쳐서 뭐 촛불 시위라든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또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 결국 내일 7시 또는 뭐 5시에 앞당겨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기점으로 하면서 뭔가 다음 주 초반에는 전체적인 전국 운영 방안이라든가 뭐 총리의 담화 또 여야의 어떤 지도자들의 그러한 어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절대적으로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자제해달라 오히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죠.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대통령의 입지가 어느 때보다 흔들리고 있고 사실 주말에 이 탄핵안 가결 또는 부결 여부가 나오는데 내일 오후 중에 나올 걸로 보여요. 저희가 월요일에 또 팔로우업을 해드리겠지만은 내용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늘 잠깐 개인들의 투매가 나왔습니다만 이 같은 행렬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대응이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안 이 가결 일정이 주말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월요일 장이 밝으면 바로 여러분이 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종목별로 솔루션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종목 상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목 상담 계속 접수해 주세요. 전화, 문자 상담 그리고 유튜브 보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남은 이슈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팔로우업 해드리는 걸로 하고 종목 상담 진행해보죠.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는 문자로 주셨네요. 6106님께서 보내주셨고요. MK전자 9,200원의 매수가 60% 담았습니다. 자, 비중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는 것 같은데 MK전자 오늘 가격 볼게요. 4% 가까운 하락 나오고 있어요. 5,86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분께서 또 고민도 남겨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좋은 회사라 생각해서 계속 매수하셨다고. 근데 이젠 너무 힘드네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뭐 지금 MK전자뿐만이 아니라 뭐 IT 반도체 관련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MK전자의 실적 추이를 잠깐 좀 보시면은요,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봤을 때 작년까지 이 흑자 기조를 잘 이어져 오고 있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적자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도 영업이익은 꾸준하게 흑자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서 지난 3분기에
바로 순이익도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단순하게만 놓고 본다라면 이제 실적세가 안정화되면서 흑자 기조를 다시 또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이제 가질 수가 있겠는데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처럼 저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담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어느 종목을 어느 시점에서 사더라도 비중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MK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요. 전체 60% 비중으로 차지하셨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거의 이 종목에 올인을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9,200원에 샀든 6,000원에 샀든 7,000원에 샀든 만약에 10% 20% 정도만이라도 있었으면 오히려 지금과 같은 구간이 조금만 더 진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 매수하면서 단가도 낮출 수가 있고 비중을 오히려 더 가격을 낮춘 상태 속에서 늘려갈 수 있는 과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특히 상승 추세가 아닌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하락 추세가 놓여져 있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들의 종목별 비중은 20% 이상이 넘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뭐 소액으로 투자를 하든 또는 뭐 대규모 거액 자산가일수록 더욱더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60%의 비중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냉정히 얘기하면 지금 없어요.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뭐 9,200원에 산 주식을 5,800원에 매도하세요라고 한다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그쵸. 못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만 5%밖에 없다. 그러면 매도하라고 그러면 매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없지.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바로 이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중이라는 부분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감안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월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사실 2021년도에 뭐 실적도 좋게 나오고 했었으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서 이 종목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지난 2020년 코로나 당시 때였죠. 그 당시 때 저점이 5,020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이 코로나보다도 물론 자영업자분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만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서도 현재 시점에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보다는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내년에 어떠한 반전의 모멘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코로나 당시 때보다도 비슷한 이 가격대에 있다라면 지금은 견디셔야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또 시장이 이 한 종목만이 오늘 뭐 4% 이상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탄핵의 어떤 열차 속에서 같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니까 좀 버티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월봉을 보고 계시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라면요. 제일 좋은 경우는 여기 정도까지 우리가 중기적으로 12,000원까지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8,500원에서부터 9,000원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위 신규로 만약에 진입하신 분들은 이 종목 상담 코너에서 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남의 네.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아 저런 종목을 어느 정도에서는 이제 좀 매수해도 되겠구나라는 타이밍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적으로 자제해달라. 최소한도 7,000원 내외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리에서 8,000원이냐 9,000원이냐 이 흐름이 나올 테니까 만약에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7,000원에서 8,000원 근처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든가 아니면 그때 50%라도 매도를 해놓고 밑에서 다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K전자 실적이 안정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에 있어요. 다음부터는 꼭 이분 비중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종목처럼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비중을 함부로 늘리면 안 된다라는 교훈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비중이 이렇게 60%까지 가기 전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솔루션 주셨어요. 7,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 재대응을 해야 된다. 그때 돼서는 또 차트가 어떻게 바뀔지 어떤 이슈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7, 8,000원 선 오면 저희에게 다시 연락을 주시던가 좀 대응을 바쁠 때는 스스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바이앤셀 종목 상담 서동구 파트너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목별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밴드방에서 무료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종목별로 코멘트를 달아서 파트너님께서 밴드방에 올려주고 있으니까 틈틈이 QR코드 찍고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시는 분들은 서동구라고 적어서 이 밴드방 입장 링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상담 이어갈게요. 바이앤셀 2번 시청자는 2668님입니다. 마찬가지 문자 상담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보내주셨고 18,000원 매수 50% 비중입니다. 자, 이분도 비중이 만만치 않은데 3년 동안 꾸준히 모았다. 추가로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뭐 적립식 매수 너무 좋죠. 저도 이 종목을 좀 오랫동안 봐서 아는데요. 박스권 탈출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구간에서 윤석열 정부의 최대 뭐 그쵸. 치적 내지는 과제였죠. 정책적인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원전이었는데 정책적 리스크가 오히려 이제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비중 50%뭐 3년 동안 잘 갖고 왔다.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예요? 지금 우리 강익구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네. 이 박스권 돌파가 참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월봉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주가가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이 14,000원을 중심으로 하단 그리고 25,000원을 상단으로 두고요. 그리고 이 중심값이 18,000원 정도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해 주고 순간적으로 체코 원전이라든가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한번 급등도 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2021년에 이 고점을 돌파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종목을 2022년도 이때부터 이렇게 잘 매수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일부라도 이익 실현을 해놓고 그리고 다시 또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더 가겠거니 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자, 어떠한 주식이든 항상 그 종목의 저항 때는요. 중장기적으로 한번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많은 매물이 있느냐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이 25,000원까지 넘어간 것까지는 좋았지만 바로 직전에 고점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2021년도 11월 달에 26,600원이 있었고요. 계속 그 10월 달에도 25,000원을 넘어가지 못하고 밀리고 계속 이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최소한도 25,000원을 단숨에 넘어가기는 힘들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서 일부 이익 실현을 해놓고 기다렸어야죠. 그리고 지금 자리는요. 절대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 물론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주고 있고 탈원전에서 이제 친원전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어떠한 기술력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수주 능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국내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노이즈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겠죠. 뭐 앞으로 뭐 2, 3년 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2만 원, 2만 5천 원이 저항이 아니라 뭐 3만 원, 4만 원도 갈 수 있는 흐름이 수혜가 된다라면 예상이 되지만 지금의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고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서 2만 원 정도의 어떤 흐름들이 단기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할 때는 비중을 좀 줄여놓고 다시 재매수 시점을 잡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전 정책이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면 또 폐기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지금 최대 리스크인 것 같은데요. 아쉬운 점은 지금 박스권 내에 있는 종목인데 슈팅이 나올 때마다 좀 이익 실현을 하면서 가져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2만 원 선까지 이제 도달을 하면 그때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 상담 2668님이었습니다. 자, 서동구의 바이앤셀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한국가스공사예요. 한국가스공사요. 자, 네. 어제 봤던 종목인데 얼마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담으셨나요? 6만 원에 매수에 30%요.
6만 원 매수에 30%. 네. 아이고, 한국가스공사가요. 사신 네. 분들 보면 하나같이 좀 높은 위치에서 담으셨더라고요. 아, 도움은 줘. 그쵸. 올해 매수하신 거예요? 맞아요. 오랜만에 있을 때, 7월달 정도가 막 올라갈 때. 그쵸. 한참 대왕고래로 올라갈 때.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6%나 추가로 더 하락이 나오는데 파트너님께 뭐 하루 사이지만 혹시 전략 바뀌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네,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설마 어저께 전화 주신 분은 아니시죠? 딴 분이 다른 분, 매수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예, 조금 더 그런 높은 것 같은데, 같아요. 네. 이렇게 종목들이 참 급격하게 무너지니까 많이들 힘드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듣고 계시나요? 예, 네. 잘 듣고 있어요. 아유, 마음고생 얼마나 심하십니까 지금, 그렇죠? 예, 아니, 팔지도, 5만 6천 원까지 갔었는데 못 팔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6만 원에 매수하실 때 흐름을 제가 한번 일봉을 통해서 주봉으로 보죠. 주봉의 모습을 한번 예.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은 자제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6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거는 이 대왕고래 관련돼서 이제 6월 달에 이렇게 막 급등을 해주는, 이게 3주째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장대 양봉이 이렇게 연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승의 예. 양봉이라는 걸 아시죠? 예. 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하자면은 6만 원에 매수하셨다라는 거는 이 6월 중순에 17일 날 해당되는 그 주간에 64,500원이 고점이었는데 이때 매수를 하신 거야. 아니면 좀 밀리나 보다 하고 나서 윗골이 달리고 음봉 내려올 때 6만 원, 요 6월 말일경에 말이죠. 6만 원, 64,000원. 요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요거 이제 단기 조정 나왔으니까 살까? 이렇게 대응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주 매수 자체가 잘못되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 최소한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야지 다음에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뭐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나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것만 알려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죠. 자, 보세요. 어차피 이제 내려간 거 어쩔 수 없어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매수할 때 잘못하신 건 뭐냐면 이렇게 주봉상으로 급등을 보여준 종목은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조정을 보일 때도 이렇게 음봉으로 계속해서 밀려 내려오니까 수급이 되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최소한도 이 종목을 사고 싶었으면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최소한도 위아래 지지와 저항의 꼬리를 달아주면서 하방을 잡는구나. 그럼 36,500원에서 못 사더라도 4만 원 정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반등을 주는데 직전 고점은 이제 가질 못하고 주가가 이 자리에서 횡보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36,000원, 4만, 요 5만 원 사이 이렇게. 그런데 네. 이번에 정치적인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요, 이 주가의 시작점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오히려 이 31,000원 라인이 저항으로 작용이 되면서 돌파를 해주지 못했지만 29,700원, 3만 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돌파를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이슈에 따른 이벤트, 정책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작용이 되면서 올라왔다가 요 3만 원 초반 자리까지 원위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시겠지만 이젠 여기서 던질 타이밍이 아니에요. 예. 아셨죠? 예. 그러한 거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 뭐 일봉상에서 이렇게 막 음봉 막 밀리고 이런 상황이지만은 어제만 해도 외국인 기관들이 같이 동시 매도했지만 어저께부터 다시 또 매수해가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거래도 감소되고 있고 그러면 최소한도 이 종목은 1차적으로는 빨리 4만 원에서부터 3만 8천 원 라인을 안착해 줘야 됩니다.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 종목이 다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도 안정이 되고 추스린다면 뭐 4만 5천 원에서부터 5만 3천 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시간이 좀 종목을 걸리겠죠? 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행스럽게도 오히려
다음 주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정책적인 거라든가 이런 뭔가 변화가 나오고 동해 가스전 시추선도 월말이면은 이제 도착한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후에 어쨌든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대폭 삭감이 됐지만 기존의 예비비로서 시추선 부르고 경비 주고 일단 시추를 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있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올 연말은 그냥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보내겠다 생각하시면서 뭐 내년 초에나 한번 다시 전화를 주셔서 그냥 쳐다보지 마세요. 네. 예, 알았어요.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였습니다. 38,000원에서 4만 원 선 안착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1차적으로 목표가 최대는 53,0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일은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고 매수가 근처까지 올 때까지 잘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이앤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상담은 참여로 이루어지니까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 가운데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하나만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반드시 서동구 파트너에게 종목 상담을 받고 싶은 종목이 내 계좌에 있다. 그러면 전화 주시면 가장 간편하고요. 02-3772-0269번으로 파트너님이 설명을 하실 때 또 추가적으로 질문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비용이 따로 부과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문자 보내실 때는 비중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종목 이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제일 고민되는 나의 고민점, 궁금한 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 이름, 매수가, 비중 저희가 되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주시고 가장 궁금한 점 적어 올려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꼼꼼하게 다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동구 파트너의 밴드 방으로 들어오시면요. 오늘 봤던 종목들 코멘트 짤막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또 방송은 지나가고 나면 잊어버리시잖아요. 아, 네,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하고 했었지? 가격이 얼마였더라? 하시는 분들 밴드방 들어오시면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에 또 유효한 전략이죠. 내일 되면 다음 주 월요일 되면 또 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 안에 입장하셔서 이 종목별 코멘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바이앤셀 홈페이지로 처음에는 연결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서동구 파트너의 사진이 있는 탭으로 들어가셔서 무료 교육방 입장이라는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밴드방 입장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이용하시면 무료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통신비 100원이 추가되겠죠. 서동구라고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셔도 같은 링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러분의 상담 사연이 계속해서 집계되는 동안 잠시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서동구의 바이앤셀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에도 전화 상담 한번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시청자님? 네네. 예. 자, 한번 상담 고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네. 가장 고민되시나요? SK 네트워크스. 예. 매수가는요? 예.
5,170원에 30%요. 5,170원에 30%. 오늘 가격 4,190원 가량입니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이게 10월 24일 날 매수했거든요.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네. 자, 뭐가 고민이신가요? 그때 이게 상승 많이 내려왔고 이게 상승 추세에 있는 것 같아서 매수를 네. 했는데 예. 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꾸 뚝뚝 떨어지길래 그러네요. 예, 이게 매수가가 근처까지 올려나 어쩌려나 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10월 네. 24일 날까지는 조금 상승하는 추세에 실제로 있었네요. 그래가지고 네. 매수를 했고 그 이후로 며칠은 또 좀 올랐어요. 근데 예, 예. 바로 예. 이제 장대 음봉으로 급락이 나온 게 며칠 됐는데 자, 네. 파트너님께서는 과연 우리 시청자님이 잘 보셨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름이 이쁘죠? 예. 예, 예. 자, SK 네트워크스를 굳이 매수하신 이유가 뭐 있나요? 뭐 차트만 이뻐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SK 네트워크스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이게 그냥 워커힐 사업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더 이렇게 나아지려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또 뭐 저기 일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차트만 보고 또 상승 추세에 있는 거가 제일 이제 그래서 매수를 했거든요. 아. 예. 자, 일단 기본적으로 SK 네트워크스 뭐 워커힐 사업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참 복잡 다단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SK 그룹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무역 상사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지금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뭐 아무리 뭐 추세가 좋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는 섹터나 종목들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이게 부합되는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탄핵 구간 말고 뭐 10월 5일 날 우리가 11월 5일 날 소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뭐 전력 설비라든가 조선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또는 뭐 머스크 관련주들 자율주행 뭐 로봇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예.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예. 그냥 그러면은- 차트만 그렇죠. 보고 들어간 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예. 차트의 오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 한번 보시죠. 자 차트를 우리가 이제 보고 했을 때 나름대로는 여기 어디 구간 언제 매수하셨다고 그랬죠? 10월 24일요. 10월 24일 날 매수하셨다고 그랬죠. 이거 요 때예요. 음봉이 나온 날. 그렇죠? 예. 예.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 주면 요 날인데 자, 이게 냉정히 얘기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구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만약에 거래가 잘 보세요. 예. 예, 보고 계시죠? 만약에 네. 거래가 여기서 이렇게 잘 막 이루어지면서 이게 단기적인 이평선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 주는 흐름이라면은 뭐 괜찮네라고 할 수 있는데 보세요. 여기에 5,510원에 급등을 한번 보여주었고 그 다음 날 장대 음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외국인들이 대규모 매도를 한 이 직전의 고점이 여기 있잖아요. 5,510원이. 예. 보이십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 종목을 만약에 우리가 매수를 할 때는 지금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 자 이렇게 이제 놓고 봅시다. 이렇게 놓고 보는데 아이고 이 보니까 여기 왼쪽에 이렇게 거래가 크게 음봉으로 밀린 자리가 있네라고 걱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놈이 나쁜 놈이거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은 예. 내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양봉이 들어오는지 이런 거를 확인한 다음에 공략을 하셨어야 돼. 그러니까 잘못 매수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 다음에 갈 듯 하는데 못 갔죠. 네. 5,300원도 넘어가고 그래서 잘 가나 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11월 4일 날 음봉으로 밀리더니 빠바방 3일째 밀리고 그러면서 올라오는데도 거래도 수반이 안 됐고 이제 여기 지지라인이 여기 뭐 60일선도 있고 하니까 4,900원 지지되면은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그냥 바로 이렇게 급격하게 11월 8일, 11월 11일 장대 음봉을 하니까 매도 타이밍도 놓쳐버린 거야. 그렇죠? 네.
그러면 예. 이제 지금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예. 딱 하나예요. 아, 예. 지금 전체적으로 SK 네트워크가 뭐 크게 잘못돼 가지고 무너졌나요? 아니죠. 네. 지금 시장이 왜 무너지는지는 알죠. 예. 전국이 불안하니까, 그렇죠? 예. 예, 바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급격하게 밀려 내려오니까 직전에 또 공교롭게도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거볼게요.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뭔가 꼬리를 달린 자리가 있어요. 어느 자리입니까? 바로 8월 5일 날 요 저점을 기록했던 4,105원의 자리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거 동그라미 한 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 여기요, 여기. 여기요, 여기. 요 보이시죠? 예. 예. 이게 예. 또 가장 최근에 저점이 8월 5일 날 4,105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늘 장중에 살짝 밀리면서 4,050원까지 갔다가 4,185원 현재 지금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강보합으로 지금 돌려놓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직전의 고점이 바로 가까이에 있으면 저항으로 작용이 되고 그리고 또 직전에 저점이 이렇게 멀리 있으면 그 자리가 또 단기 지지선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보면 이 종목은 답이 나온 거야.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제 요 4,080원, 4,1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종가상으로는 지지가 되겠구나. 그리고 네. 지난번 5,500원은 이거 당분간은 언젠가는 갈지 몰라도 당분간은 힘들겠구나. 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5,170원에 갖고 있는 종목을 조금이라도 이익 보고 팔면 좋지만 손실을 최소화하는 자리에서 매도라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를 타협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61선이 지지가 됐던 자리가 이탈이 됐으니까 이 자리가 이제 네. 역으로 저항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4,700원에서 800원. 예. 답이 딱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추가 이제 매수.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4,800원 내외 정도 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50%라도 끊거나 만약에 그때 시장이 좀 좋아져서 다른 종목이 될 것 같으면 나는 손실폭을 최소화시키고 전량 매도하고 시장의 중심축에 있는 섹터나 종목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전량 매도하고 교체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반을 매도했는데 만약에 더 올라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제 얘기 듣고 그래 4,700~800원에 매도를 했어 50%라도 근데 나머지는 갖고 있는데 이게 더 치고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아니죠. 나머지 갖고 있는 종목 뭐 5,300원이든 500원이든 만약에 오면은 정리하고 나오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절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예. 그것도 추가 매수도 한번 질문하시려고 그랬죠? 네. 네. 그래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은 예. 예. 어떤 종목이든 간에 지금은 추가 매수할 때가 아니에요. 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또 다른 어떤 변동성이 생겨서 급격하게 또 하락할지도 모르잖아. 지금은 현금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게 유리한 구간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서동구의 바이앤셀 이렇게 종목을 상담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육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종목, 다음번에 파트너님이 없어도 실수하지 않도록 이런저러한 접근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죠. 계속해서 유튜브 또는 문자로 종목의 이름, 매수가 그리고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전략 봐드리고 있고요.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롭게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시면 되고요. 빨리빨리 주셔야 또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근데 오늘 파트너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보니까요. 네. 아무래도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러한 뭐 정책 관련해서 변화가 있을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그런 종목들에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떤 정부가 어떤 국정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아젠다가 있겠죠. 그 아젠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 현재 윤석열 정부는
바로 탈원전을 폐기하고 친원전으로 갔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추선이 일단은 왔으니 뭐 뚫긴 뚫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바로 이런 어떤 우리도 이제 진짜 뭐 기름이 날 수 있는 나라다, 뭐 가스가 생산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한 2년 반 동안에. 그리고 이제 금융 쪽에서는 기업과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밸류업 정책,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절대적인 요인들이고 하나의 섹터로서 자리를 잡았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탄핵을 당하고 직무가 정지가 되고 뭐 내년에 저것이 만약에 헌재에서 인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새로운 또 정부가 들어서는 대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쪽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뭐 많이 빠졌다고 추가 매수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안 그러면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이런 어떤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데일리 TV도 시청하시면 뉴스 속보도 어느 방송보다 더 발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뉴스가 또 나오는 대로 출렁이는 시장 대응도 실시간으로 발빠르게 저희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죠.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포스코홀딩스 48만 원에 쇼크로 네. 가지고 있는데요. 네. 난감합니다. 아, 난감하시다. 그럴만합니다. 지금 앞자리가 4에서 2로 두 번이나 바뀌었어요. 네, 음. 어떻게 해야 될지. 그쵸? 또 좀 오래 들고 계셨죠? 네, 1년 네. 넘었어요. 추가 매수는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해서 이 가격이 된 거예요. 50만 원. 추가해서 지금 48만 원으로 낮춘 거다. 네, 빠져보려고 추가를 했는데 네. 좀 더 밀려고. 네. 그러니까요. 추가 매수 타이밍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네, 파트너님한테 그동안의 대응이 어땠는지 일단 진단 받아보고 솔루션도 칼날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근데 좋은 일로 이렇게 우리가 통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네. 시청자님뿐만이 아니고 저도 힘들어요,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모두가 다 힘든 네. 상황이니까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뭐 차트를 보면서 뭐 얘기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의 모습들을 네. 지금 시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강 세계 3위 업체라는 건 아시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포스코 그룹이 이 새로운 이제 회장이 들어서면서 뭔가 전임 회장은 2차 전지 쪽으로 주력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새로운 회장도 2차 전지 쪽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나가겠다라고 하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로봇 쪽으로 뭔가 또 강화를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일련의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네. 우리가 어떤 주가라는 것이 만약에 지금 뭐 부도가 났다 아니면 뭐 문을 닫는다라고 딱 했을 때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시장에서 얘기하는 이 회사가 얼마나 비싸냐 또는 이 회사가 얼마나 고평가됐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PER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 또는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할 때 그 PBR이라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그 PBR이라는 거를 1을 기준으로 했으면 이 회사를 지금 청산하거나 딱 했을 때 그냥 똔똔이에요. 그런데 이 네. 포스코홀딩스의 PBR이 지금 0.4배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일단 이게 결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죠. 사면은 안 되는 이제 어떻게 거죠?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잘하신 게 뭐냐면 비중이 15%밖에 안 돼요. 그렇죠? 네. 뭐 추가 매수를 하셨어도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추가 매수 조금씩밖에 안 하신 거야. 그렇죠? 네, 네. 예, 잘했어요. 만약에 비중이 뭐 30% 넘어가고 50% 넘어가면 이건 방법이 없어. 그냥 뭐 네. 세워라 내어라 하는 건데. 그 이제 주가를 위치를 한번 보겠어요. 다만 이 주가라는 것이 항상 뭐 PBR, PR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들, 여러 가지 업황, 경기, 어떤 제도적인 그러한 요인들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스코홀딩스의 위치를 감안했을 때는
이 지금 자리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0.4배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26만 원에 있고요. 그 밑에 2022년도에 저점을 형성했던 자리가 21만 원, 22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코로나 때 지금 이제 월봉으로 보시는데 코로나 때가 급락했던 자리가 13만 3천 원까지도 갔었어요. 여기는 안 올 거라고 봅니다, 저도. 네, 그러면은 저는 20만 원 그거는- 정도가 최악의 경우에라도 하단을 잡을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될 거는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의 밸류체인도 포스코 홀딩스가 자회사를 통해서 다 많이 구축이 돼 있어요. 뭐 포스코 퓨처엠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우리가 정치적인 이러한 혼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2차 전지와 관련된 그런 어떤 실적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후년에는 다시 또 캐즘을 극복하면서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내가 48만 원에 매수한 게 15% 비중이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사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보다는 확인을 좀 더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뭘 확인하느냐?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사도 되는데 시장의 주변 여건이 지금 주식 사세요 하면은 사고 싶으세요? 아니요. 별로 안 아니죠. 사고 싶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요 탄핵 정국이라든가 또는 어떤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정이 돼주느냐 그런 거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면 좋겠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외국인들의 동향을 봅시다. 외국인들. 자 지금 포스코 요 밑에 빨간 막대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네. 맨 밑에 이 캔들이 있고 그 밑에는 거래량이고 그 밑에 외국인들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매수도 간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관 애들은 조금 더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국면이 만약에 진정이 돼주고 외국인들이 25만 원부터 들어올지 21만 원부터 들어올지 그건 모르지만 일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 될 때 그때 5%씩 3번에 걸쳐서 하루에 5%씩 3번이 아니라 이번 주에 5% 매수 또 좀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5% 매수해서 전체 비중을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까지 해서 30%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을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40만 원은 네. 분명히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 한번 두세 달 전에 상담을 한번 했더니 올 가을 연말에는 네. 나올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나오기는 그냥 다시 가라고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때 네. 그럴 네. 희망도 보였죠. 9월 달에 39만 네. 5천 원도 넘어갔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 흐름은 1차적으로는 가바닥인 상태 속에서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던 거예요. 네. 여기에 딱 나오죠. 네. 지난 7월 달에 39만 원, 그리고 9월 달에 39만 원. 그리고 한 단계 더 레벨 다운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오히려 이제는 하방을 잡을 수 있는 자리들이 되는데 이 주변의 여건들을 생각하자라는 얘기야. 이 탄핵 정국이 됐든 뭐가 됐든. 네. 그러면 네. 올 1년은 일단 무조건 가야 되겠네요. 최소한도 6개월에서 1년은 보셔야죠, 뭐. 네, 네. 네, 네. 한 20만 원 선 가까이 빠지면은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일단 40만 원까지는 갈 수 있으나 좀 장기로 내후년부터 개선될 거다라는 전망이었네요. 자,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 또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계속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니까 오늘 대기하고 있으신 분들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방송 시작하자마자 접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동구 파트너의 밴드로 들어오시면 오늘 봤던 종목들, 전화 상담한 종목들만 일단 간추려서 간단한 코멘트와 가격대, 중요한 가격대와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고 샵 3772번으로 서동구 보내서 파트너님의 밴드 링크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한 서동구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안녕히 가십시오, 파트너님. 네, 고맙습니다. 서동구의 바이세. 바이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